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이번에는 인크로스, 현대리바트, 코오롱인더에 대한 기업 분석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인크로스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3월 17일에 업로드를 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는 57,900원에서 55,700원으로 약 3.8% 하락하였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로 첫 번째는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하였다는 건데요. 다트 공시에 따르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해 자기 주식을 교부해야 하므로 자기 주식을 일부 처분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 예정 금액이 3억 미만이므로 인크로스의 시가총액에 비해 미미한 수치입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인데요. 4월 13일자 공시이고 내용을 보시면 처분 예정 주식이 9,900주 처분을 할 예정이고 처분 예정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참고로 여기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이 25,861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55,000원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이거는 이걸로 처분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은 4월 19일부터 시작일이라고 하고요. 처분 목적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라고 나와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는 모건 스탠리에서 일부 장내 매도하였다는 점인데요. 다트 공시에 따르면 외국 법인인 모건 스탠리 NCO 인터내셔널 PLC가 인크로스 주식 약 5만 주 가량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변동 사유가 단순 투자이므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매도량이 상장 주식 수 대비 약 0.07%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인데요. 3월 31일자 공시이고 대량 보유자 관한 사항의 보고자를 보시면 모건 스탠리 앤 CO 인터내셔널 PLC라고 나와 있고 영국 외국 법인이죠. 그리고 변화분을 보면은 52,936주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단순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장내 매도해서 단순 처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키움증권에서 2021년도 실적을 전망하였는데요.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올해 매출은 522억 원,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모두 전년 대비 높은데 2020년도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성장성이 더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움증권 리포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인크로스 키움증권 리포트고요. 보시면 디지털 콘텐츠 성장에 따라 관련 디지털 광고 마케팅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미디어 랩 부분의 성장성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동사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하고 2021년 매출 522억 원, 영업이익 256억 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YOY가 전년 대비라는 겁니다. 전년 대비 이게 32.3% 높은 거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7% 이렇게 높게 추정을 해놨습니다. 인크로스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언급한 투자 포인트들이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리바트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3월 19일에 업로드를 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는 16,700원에서 18,700원으로 약 11.98% 상승하였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로 첫 번째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하였다는 건데요. 4월 14일 다트 공시에 따르면 이라크 바스라 정유 공장의 가설 공사 계약을 현대건설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878억 원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6.3% 정도입니다. 자산 총액 2조 원 미만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는데 이 공시가 상장 이후 첫 공시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의미 있는 공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11일까지이므로 월할 계산하면 2021년도 매출분은 약 351억 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인데요. 4월 14일자 공시이고
내용을 보시면 이라크 바스라 정유 공장 고도화 설비 공사 중 가설 공사 이런 계약이고 87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년 매출액 대비 6.3%라고 나와 있고요. 계약 상대방은 현대건설이고 계약 기간이 2021년 4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1일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는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현대리바트도 부각되었다는 건데요. 기사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됨에 따라 가구주에 기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향후 5년간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관련 기사를 같이 보시면 제목이 가구주 오세훈 당선에 들썩 장밋빛 전망의 주가 날개라고 나와 있고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리바트 등 가구 수요 확대 기대라고 나와 있죠. 가구업계 주가가 서울시장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에 들썩이고 있다. 민간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하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오세훈 시장의 스피드 주택 공급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시장은 향후 5년간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슈는 독일 장비 내재화 성공으로 레이저 엣지 기술을 주요 제품에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대리바트는 가구용 목재의 노출면을 접착제 없이 레이저로 마감하는 레이저 엣지 기술을 주요 가구 제품에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엣지 기술은 독일의 관련 장비를 도입하여 내재화에 성공한 기술이며 국내 업계에서는 첫 적용이라고 합니다. 현대리바트는 이 기술로 가구 품질을 더욱 고급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를 같이 보시면 제목이 가구용 목재 접착제 없이 레이저로 마감이고 3월 29일자 기사입니다. 현대리바트가 독일 장비 내재화 성공이고 레이저 엣지 기술 주요 제품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현대리바트가 가구용 목재의 노출면을 접착제 없이 레이저로 마감한다. 독일에서 관련 장비를 도입, 기술 내재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이달부터 레이저 엣지 기술을 주요 가구 제품에 적용한다 라고 하고요. 국내 업계로선 첫 적용 사례라고 하고 현대리바트는 이 기술로 가구 품질을 더욱 고급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현대리바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영상 업로드 이후 주가가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코롱 인더인데요. 3월 26일에 업로드를 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는 62,700원에서 61,300원으로 약 2.23% 하락하였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로 첫 번째, 대표이사 추가 선임 이슈가 있고요. 다트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 인더는 유석진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장희구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장희구, 유석진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이고 3월 29일자 공시인데요. 장희구님에서 장희구 유석진님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각자 대표이사 체제입니다. 또 두 번째 이슈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장내 매도가 있는데요. 다트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코오롱 인더 주식 약 55만 주 가량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는 상장 주식수 대비 2.04%로 살짝 비중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순매도한 것은 코오롱 인더가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유지 규칙에 따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인데요. 4월 5일자 공시이고 보시면 55만 주 가량을 순매도하였죠. 이게 2.04% 정도 됩니다. 변동 사유가 단순 추가 취득 처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SK종합화학과 협력하여 올해 3분기에 잘 썩는 플라스틱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코오롱 인더는 SK종합화학과 협력하여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인 PBAT를 올해 3분기에 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기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코오롱 인더 SK종합화학 올해 3분기 잘 썩는 플라스틱 제품 출시라고 나와있고 4월 7일자 기사입니다. 친환경 생분해 제품 사업 추진 목적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내용을 보시면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SK종합화학은 올해 3분기 잘 썩는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인 PBAT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PBAT는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이다. 통상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 분해되는데 100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PBAT 제품은 매립 시 6개월 이내 자연 분해되는 높은 친환경성을 가졌다. PBAT 제품은 이러한 특성으로 최근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을 밑에 좀 더 보시면 양사는 오는 2023년까지 PBAT 생산 규모를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5만 톤 이상 확보해 폐플라스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앞으로 늘어날 생분해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시장은 전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슈로 코오롱인더의 투명 PI 필름이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에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코오롱인더가 개발한 투명 PI 필름이 글로벌 PC 업체 레노버의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인 레노버 싱크패드 X1 폴더의 커버 윈도우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코오롱인더 투명 필름 폴더블 노트북 첫 탑재라고 나와있고 4월 6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개발한 투명 PI, 이 PI가 폴리이미드입니다. 필름인 CPI 필름이 글로벌 PC 업체 레노버의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인 레노버 싱크패드 X1 폴드의 커버 윈도우로 채택돼 그 실용성을 인정받았다 라고 하고, 밑에 보시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X1 폴드 노트북 적용을 발판 삼아 새로운 폼팩터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CPI 필름 사업을 총괄하는 김정일 본부장은 세계 최초의 폴더블 노트북에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양산한 CPI 필름이 적용된 것은 우리만의 혁신적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제품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로는 키움증권에서 두나무 관련주로 언급을 하였는데요.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코오롱 인더의 연결 실적에 잡히는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는 두나무 지분 약 1.4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도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코오롱 인더 리포트이고요. 키움증권 리포트죠. 보시면 코오롱 인더의 연결 실적에 잡히는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는 두나무 지분을 약 1.4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호화폐 이벤트 중심의 투자 컨셉이면 동사와 동사 우선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밑에 보시면 한편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는 크래프톤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나무도 투자하고 있고 크래프톤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코오롱 인더의 연결 실적에 코오롱 인베스트의 실적이 잡히니까 관련주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코오롱 인더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언급한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가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므로 여전히 현재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인크로스, 현대리바트, 코오롱 인더에 대한 기업 분석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